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오후입니다. 잘들 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 올간 스터디 모임을 끝내고 좀 오전엔 오늘 쉬고 또 종교 행사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좀 행사가 많았습니다.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왔는데 오후에는 좀 차분하니 이 아사리장파 한국 시장을 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데,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항상 1교시는 제가 먼저 발표를 하죠. 시장의 전반에 대한 그림들, 변화, 모멘텀,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제 주로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큰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또 서바이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절 첫 번째, 한국 주식시장의 위기가 또 찾아왔죠. 네,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게 큰 어떤 것도 없었는데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죠. 네. 12월 중순까지는 보수적 스탠스를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왜 12월 중순이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수립하고 우리가 1기 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1기 때와는 달리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채워넣는 거, 그 뒤에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그러한 테크노로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기술로 돈을 많이 먹은 피터 틸이라든지 알렉스 파커라든지 이러한 데이비드 벤스 같은 이런 사람들로 무장된 새로운 인물들이 시장에 트럼프를 앞세우고 뒤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 무서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 정확히 뭐냐? 오히려 저는 이 불확실성, 좋다, 관세를 100%를 때리든 1000%를 때리든 막상 관세가 정확히 정해진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반등이 일어날 거지, 지금은 겨우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중국 정도 때리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 IRA 표지법, 칩스법 표지법,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만 있지 말만 됐지 정확하게 전략이 안 나왔다는 거죠. 정확한 전략이 나오면 두들겨, 그 다음에는 반등할 것이다. 그게 12월 중순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지금 불확실성의 끝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2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국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15분씩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했던 첫 번째 말은 새 인물들이 등장했다. 인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 새 인물이다. 이들이 새로운 사고와 또 새로운 생산 방식과 또 새로운 돈 버는 방식으로 세상을 접근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를 앞에 딱 세우고 이들이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산 방식, 돈 버는 방식,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새로운 사고가 비트코인에 녹아있다. 기존의 시장을 지배했던 달러라든지 다음에 금이라든지 이런 전통 자산, 미국의 파워를 냈던 것들에 대해서 이들만 가지고는 세상을 휘어잡을 수 없음 테크노로 무장된 그러한 새로운 미국 달러를 강화시킬 그 무엇, 그걸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때 비트코인이 무너지죠. 비트코인 무용론으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트럼프의 2기의 리더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 이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인 것, 첫 번째 데이터죠. 데이터가 죽어있지 않고 데이터가 살아 숨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인문학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돼서 팔란티아 같은 기업들은 세상을 휘어잡는 새로운 모습, 기술과 사람,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알렉스 카퍼, 이러한 사람들이 팔란티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싸다, 사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찰리 먼거, 벅스회사의 찰리 먼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에서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위기 때는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돈이 이때 제일 많이 흐르는 거죠.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들은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고는 그런 성품을 길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잃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미국 시장에 적용이 되지 한국 시장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한국 시장에는 기다리면 더 있는 그런 모순과 악순환이 미국 시장과 다른 점이다. 두 번째는 주가는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가치가 주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주가가 막 흔들리더라도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버텨야 된다는 게 워렌 버핏의 생각이죠. 이것도 미국 주식, 미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한국 주식 왜 이 모양인가? 대체 하락의 원인은 뭔가? 향후 전망은 뭔가? 너무나 많은 원인 진단과 그리고 처방이 이번 주 주말 내내 나오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모아봤는데 먼저 금요일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42% 상승, 나스닥은 0.83% 상승, S&P 500은 0.56% 상승. 미국은 아주 반장이었지만 반만 장이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갖다 팔았죠. 네, 대단합니다. 코스닥도 지난 일주일간 3,200억을 갖다 파는 모습. 왜 팔았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네, 특히 지난 금요일은 아주 패닉 장세였는데,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먼저 고객 예탁금은 50조까지 거의 뭐 58조, 55조는 56조까지 갔던 게 50조까지 빠지는 그러한 모습. 뭐 대단하죠. 돈이 주식시장 주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신용잔고도, 네, 신용잔고도 한번 볼까요? 신용잔고도 얼마까지 빠졌느냐? 거의 15조까지 빠졌다는 거죠. 네, 15조까지 18조 근처, 17조까지 갔던 게 15조까지 신용잔고도 빠지고 주식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다. 연말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그나마 빠지지 않고 견디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2% 상승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 이거 다시 바꿉니다.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다 휘어잡기 때문에, 뒤집기 때문에 전혀 중요치 않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끝에 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통신업체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한 6개사에 대해서 모두 제재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창신 메모리 CXMT도 일부 업체들은 또 빠진 상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빠지지 않고 창신 메모리 등 일부 업체만, 주요 업체만 두들겨 폈다는 거. CXMT는 빠지고 YMTC가 들어갔나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제재 약화는 일시적이다. 트럼프 정부가 한 게 아니죠. 네, 다시 강한 제재가 나올 것이다. 미국 달러지는 0.21% 하락하면 105.83까지 빠졌습니다. 107까지 갔던 게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네, WTI는 1.05% 하락, 6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금리도 좀 빠졌습니다. 2년짜리 4.16까지, 네, 1.4bp 빠졌고, 10년짜리가 4.1까지 빠졌습니다. 1.7bp. 그래서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유가 하락, 나름대로 주식하기에 참 좋은 시장이 펼쳐졌는데 우리나라는 유탄을 맞았다는 거죠. 금요일날 미국 테슬라 주가는 3.69% 상승하며 345달러, 엔비디아는 2.15% 상승해서 138달러,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팔란티아는 6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아 지금 사라, 지금 못 사면 후회할 것이다. 퍼 300배 이런 단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서 200달러까지 가져가. 이제 겨우 3배다. 10배 올라야 되는데 3배밖에 안 오른 거죠. 우리 한국인이 전체 주식의 33%를 가지고 있는 아이언큐는 13.32, 36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어느 이제 스터디 모임 친구가 아이온키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보는데 저는 $50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지금은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 대신 쫓아가지는 말자. 신규 투자자들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토해내야 되지만 기존 투자자들은 충분히 버프가 있기 때문에 $50까지 견디자. 신규 투자자는 $30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공략해라. 이게 이제 제 아이온큐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30까지 내려오면 절대 못 사죠. 그때는 또 하락이다, 주가 조정이다라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올라갈 때 같이 쫓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50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은 96,369달러. 24시간 돌아가는데 제가 일요일 오후니까 0.8% 하락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왜 이리 녹아나는 걸까? 불법 공매도의 탓인가? 금투세의 탓인가? 제가 이틀밖에 못 간다 그랬죠? 이틀밖에 못 간다. 법 체계 문제인가? 상법과 세법 등을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노이즈가 있다? 트럼프 관세 중국 기업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피해주 얼치기 마바라 증시 전문가 놈들에 대한 설레발 박순혁 이런 애들 마바라 되죠. 주주 이해할 줄 모르는 기업들. 이건 큰 문제죠. 이건 근본적인 문제. 쪼개기 상장, 끝없는 물타기, 무능한 정치. 지금은 아직 거의 문해화 정부가 돼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하나로 여기에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 또 섞이면서 연말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그동안 먹었던 펀드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측정을 받고 내년에는 또 자금을 어떻게 또 소임을 받을지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은 먹었던 것들은 다 이익 실현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대주주 요건을 피해가고 싶은 물량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이 가장 약한 한국이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래서 금요일 주가 하락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은가를 자인해버린 거죠. 네, 상당히 전략적으로 미스였다. 미 통상 우려에 대한 심리 위축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반영이 되더라. 반도체들 또 두들겨 맞는 거죠. 정치 리더십의 마비 이게 이제 가장 큽니다. 뭘 해도 이 정부는 식물 정부죠. 네. 다음에 공대생 하나 없는 삼성전자 집안, R&D 삭감 이런 것들 미래 먹거리 투자가 전혀 안 되는 한국. 지금 AI에 1000조씩 투자하고 몇 조씩 투자하겠다는데 겨우 20조, 10조도 투자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R&D 능력. 이 R&D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부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원생들 먹고 공부하고 여기서 논문 쓰고 이런 기초에 사용되는 이게 아깝다는 거죠. 그럼 머리 좋은 애들이 전부 다 이 R&D 투자하지 않고 유명 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한다. 또 삼성전자의 구조조정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저 삼성 오래 다녔는데 저런 식으로는 절대 혁신적인 발상이 없이는 삼성전자 구조조정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훈 애널리스트 기자가 말한 우리나라 R&D가 23년에 31조여다가 24년 26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네, 예산 삭감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유출된 AI 인재들, 이 AI 싸움에서 벌써 돈과 인재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 불확실성이 외국인들이 내년에도 이 나라는 별거 없구나. 중국이 저렇게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인데 중국을 직접 때릴 수는 그 가장 큰 피해가 관련이 많은 한국과 대만을 때리는데 대만은 TSMC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때리긴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은 만만한 홍어 엑스드란 거죠. 네, 한국이 가장 때리기 쉽고 그 다음에 인질로 잡기 쉬운 트럼프가 인질로 한번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국을 인질로 잡을지를 잘 아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인질놀이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인데 우리가 이날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사겠다고 그 다음날 하루 오르고 다시 3일 동안 또 빠지는 거죠. 거의 1000만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것은 자사주나 이런 게 아니다. 자사주의 순수성도 이제 퇴화가 된 거죠. 자기들의 담보로 맡겨져 있던 주식에 대해서 트리거를 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나오면서 순수성마저 훼손이 되고 거기다가 새로운 수장을 바꿨는데 생각만큼 혁신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 삼성전자 이재용의 리더십은 완전히 X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얽히고 설켰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래서 코스피 21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하는데 여기가 이제 바닥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는데 여기서 한두 번 더 쳐줘야 되죠. 그래서 2400까지는 더 내려올 것이다. 2400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서 지키면 올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중순 이후. 왜 중순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악재가 선반영이 돼서 끝나는 1차 시기가 12월 중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자기가 뭔가 쏟아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언급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신선하지 않을 그 시간, 그게 12월 20일 전부터는 그때부터 매수를 죽줍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웅크리고 앉아서 돈을 아껴야 된다. 현금이 필요하다. 캐시 시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번 바닥을 잡고 2중 바닥, 한 번 더 3중 바닥. 삼성전자도 5만 원을 한 두 번 정도는 더 깨야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는 끝났다. HBM을 12단을 만들던 20단을 만들던 시장은 매력을 못 느낄 것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가라. 소프트웨어로 가라.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죠. 드론을 만들든 뭘 만들든 팔란티어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든 이런 쪽에 갖는 하드웨어는 끝났다. 소프트웨어 시대로 간다. 엔비디아는 전형적으로 박스권에 갇힌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엔비디아 사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박스권을 놓고 단타로 찌글찌글 130달러에 사서 145달러, 150달러 파는 이 정도 프레임만 가능하다. 엔비디아 버려라. SK 하이닉스 버려라. 한미반도체 버려라. 삼성전자 버려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야 된다. 팔란티어 사라. 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고 어느 나라고 50년을 주기로 이 생산을 기복이 나타나는 사이클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80년도 시절 80, 90, 2020년 50년인데 일본과 유럽은 이미 마탱가리가 가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제 끝자락에 있고 대만 TSMC가 그 뒤를 쫓아오고 중국이 부동산을 쫓아오고 미국은 항상 꼭대기죠. 정점이죠. 그 안에 혁신과 기술력과 성장력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만 살아있고 인도도 이제 정점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다. 한국은 가장 마지막 선진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쓰러지게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 사이클, 국가 50년 사이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삼성전자는 일어나기 힘든 거죠. 시기와 시간을 늦추는 싸움일 뿐이지 거기에 혁신이 없으면 더 빨리 추락하는 싱킹이 더 빠를 뿐이지 혁신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약간 돌려서 나오는 거, 그 다시 중간 정도는 애플이라는 이런 애들은 쭉 올라가다가 빠진 다음에 다시 또 끌어 올리는 힘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걸 가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반도체 업체인 인텔 한번 봅시다. 인텔의 50년 사이클을 보면 2000년도에 뭐 최고를 찍고 한 20년 기어버렸죠. 네, 20년 기었다. 다음에 소니도 마찬가지죠. 2000년도까지 아주 피크를 치고 20년을 기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100%다. 이건 삼성전자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클상에 그렇게 되는 어느 산업이든지 사이클이 성장해서 최고 피크를 치고 죽어가고 또 새로운 여기에서 파생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 대신 싱킹하는 스피드를 죽이고 좀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게 있느냐? 절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 투자 전략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가, 그 원인, 향후 전망, 이런 것들로 이제 첫 시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오시기 바랍니다. 집단지성이 숨을 쉬는 곳이죠. 그러나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